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유연입니다. 오늘 저는 수태고 1학년의 영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학기 기말고사 어떤 내신 경향으로 출제가 됐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부끄럽네요. 실물이 더 낫죠? 네, 저는 영어 이름으로 데이지 선생님이다 라고 통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의 간단한 목차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수태고의 출제 문항을 분석을 해드리고요. 객관식 논술형 각각에 맞추어서 어떻게 나왔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태고 영어를 완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들이 앞으로 필요할지 말씀드리고 저만의, 데이지쌤만의 100% 적중 훈련,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수태고 1학년 영어 유형별 문항 분석 자료입니다. 일단 객관식은 교과서에서는 8문항이 출제됐고요. 외부 지문에서 12문항이 출제되어서 총 20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최신 경향으로 와서는 교과서보다는 다른 외부 지문이 훨씬 비중이 높아지고 강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수태고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논술형 같은 경우는 교과서 문제에서 한 문항이 나왔고요. 외부 지문에서 나머지가 출제돼서 총 5문항이 나왔는데 한 문항 플러스 알파라고 해놓은 이유는 단순하게 교과서 내용만으로 논술형을 영작하도록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도록 현실 생활에 맞닿게 영작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영작 실력을 보기 위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객관식 유형별 출제 비율이에요. 어법하고 어휘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맞먹은 것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내용 이해 부분에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수태고에서는. 내용 이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 영역을 말하는데요. 대명사 지칭 추론이나 뭐 문장 위치 삽입 유형 같은 것들을 다 포괄해서 내용 이해를 아무래도 잘한 학생들이 그렇지 못했던 학생들보다 고득점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러한 시험입니다. 자, 난이도별 문항수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최상부터 하까지 나누었고요. 그 각각의 난이도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 개수를 제가 선별을 해봤는데 우리 수태고 친구들에게 최상 난이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항은 2문항 정도로 판단을 했고요. 상에 해당하는 건 3문항 정도, 나머지는 중, 하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객관식을 파헤쳐 볼 텐데요. 실제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때 나왔었던 문제들을 제가 수록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오른쪽 뭔가 문제의 보기 구성이나 겉모습이 비슷하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법 문제고요.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휘 문제로 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둘 다 외부 지문의 내용입니다. 교과서 내용이 아니에요. 수태고는 교과서보다는 외부 지문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는 EBS 모닝 스페셜이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그 영어 뉴스 자막들, 그 뉴스 지문들을 스크립트로 활용을 해서 시험 문제로 출제 반영을 하고 계시고, 또 코리아 헤럴드의 그 영영 기사를 따와서 또 함께 섞어서 이제 시험 범위로 잡아 놓으셨는데, 또 모릅니다. 이제 2학기에 접어들어서는 모의고사가 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에요. 작년까지는 모의고사가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지문에 대한 탄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밖에도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영영풀이 문제도 하나가 수록이 됐고요. 뭐 간단한 기본적인 단어 뜻풀이를 이렇게 주고 문제를 풀도록 했고, 또 빈칸에 들어갈 어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도록 해서 유의어, 반의어 개념을 누가 잘 잡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수태고가 이렇게 어휘 시험을 많이 내고 유의어, 반의어 그런 개념을 잘 활용해서 시험을 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수태고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도 바로 제일 먼저 시켰던 것이 유의어, 반의어 단어 테스트였었거든요. 반드시 잡고 가야 됩니다, 어휘.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뭐 기본적으로 내용 이해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었고, 어법 문제. 요게 이제 최상에 속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틀린 표현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면은 굉장히 맞추기 어려워합니다. 지금 3개씩 묶여져 있는데 이 중에 하나나 2개 정도 부분적인 비율로는 알고 있지만 나머지 하나가 확실하지 못해서 오답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면상 문제 그 지문을 위해 같이 수록해 놓지 못했지만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맞춘 친구들이 사실은 많지 않았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이것도 이제 최상 유형에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의 내용을 통해서 추론할 수 없는 문장이 무엇인지, 요거는 이제 교과서 내용입니다. 교과서 지문을 가지고 보기 구성을 줬는데 우리 친구들이 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기가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는 데다가 한 문장이 길이가 길어지면 굉장히 내용 파악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구문독해 실력을 키워야지만이 이런 긴 보기도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꾸준히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최상의 난이도에 드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 다음에 논수령을 파헤쳐 볼까요? 논수령 같은 경우는 수택이 그렇게 단순하게 내지만은 않습니다. 지문을 일정 지문 주고요. 그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인물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대화의 맥락과 그 위에 지문 제시되었던 내용의 중심 내용을 종합해서 A, B에 각각 알맞은 형태로 주어진 단어들을 잘 조합하여 그리고 조건에 맞도록 영작을 하는 그러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구리 남양주 일선의 학교들에서 굉장히 영어 문제로 내기를 참 좋아하시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요약문 완성하기 유형이에요. 말하자면 그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어법이 잡혀 있어야 되고 단어 실력도 뒷받침이 돼야 하고 문형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어야지만이 그 해당 빈칸 자리에 맞는 품사의 단어를 적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4개의 보기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해서 문제를 내셨거든요. 굉장히 고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틀렸었고요. 자, 논수령 4번. 조건에 맞추어서 역시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정확하게 글 전체의 요약문을 완성할 수 있는 형태로 써내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았었어요. 마찬가지죠.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하는 것이고 보기를 주어주고 이제 완성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교과서 문제 한 문항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것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문 자체는 교과서에 해당하는 지문이었는데 이 문제에 우리말 해석을 준 걸 보시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라고 해서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문장을 그렇죠? 우리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문장을 영작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냈고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2 문장을 정확하게 써내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은 이 because를 줬는데 이 because를 접속사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의 구조로 문장을 풀어냈죠. 그러다 보니까 맨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지 못하던 어떤 특정 단어들이 남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는 because of로 시작을 해서 전치사 구로 시작을 하는 게 모범 답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어법을 전치사, 접속사 구분까지 잘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한 친구들이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수택 고1 영어 완전 정복하기 알려드릴게요. 일단 외부 지문의 비율이 지금 보셨다시피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교과서대로 나름 정복을 해야 되겠지만 외부 지문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 어휘력과 문법 실력을 쌓는 것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외부 지문에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단어량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 상당한 양의 단어를 시험 기간에만 어떻게 정복을 해보겠다라고 도전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소에 훈련을 할 때 접할 수 있던 단어들로 상당 부분 커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평소에 단어량을 많이
늘려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를 함에 있어서 또 논수령, 영작을 함에 있어서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소에 열심히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진화하는 논수령, 수태고의 논수령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탄탄한 영작 스킬을 평소에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도 우리 수태고 친구들 영작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서술형 특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데이지쌤만의 84% 적중 훈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본 결과 지난 1학기 기말고사 시험에서 제가 학생들을 대비시켰던 그런 모든 자료들과 일치율이 84%라는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나 평소에 이제 친구들에게 학습을 시킬 때 나눠주었던 학습지의 일부 모습인데요. 영영풀이 문제가 아까 나왔었죠. 영영풀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요한 단어들의 뜻을 주고 그 영영풀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어법어휘 맞는 거 하나씩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자료를 주었습니다. 물론 해설도 같이 하고요. 자, 내용 일치, 불일치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자, 이거 적중한 건데요. 재택근무의 장점 3가지를 우리말로 쓰도록 논수령에서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친구들은 다 이미 몇 번 이상 저와 테스트를 거쳤었기 때문에 다들 맞춰서 적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2학기 수태고 영어 내신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느냐. 지난 학기에는 84% 적중했다면 이제는 100%로 가는 겁니다. 100% 적중하기 위해서 교과서 지문 분석은 빠르게 하지만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잡아놓은 후 외부 지문 학습을 철저하고 꼼꼼하고 무한 반복할 예정입니다. 매시간 테스트, 매시간 클리닉, 매시간 약점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수업의 장점이고요. 주 1회 실전 모의고사를 시행을 해서 정말 수태고 영어 시험에 아주 흡사한 모든 구성이 그렇습니다. 뭐 글씨 폰트나 글씨체, 자간부터 해서 모든 환경이 실제로 학생들이 수태고에서 영어 시험을 보는 그 똑같은 환경으로 제가 시험지를 정말 실전과 똑같이 제작을 해서 학생들이 처음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느낄 수 있는 앵자이어티 배리어를 확 낮춰줄 수 있도록 제가 실전 연습을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학습 상황은 무조건 기록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학원에 가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어떤 테스트를 어떻게 치렀고 결과는 어떻고 그 결과에 대한 이유는 왜 그런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학생들과 가까워지는 거리보다 어떨 때는 또 부모님들과 더 훨씬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단축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알 권리를 충족해 드리는 것이 또 저의 의무고 부모님들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저는 잠을 일찍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상시 대기, 24시간 질문방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새벽 공부를 하다가 의문점이 생기거나 뭐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게 된다거나 하면, 그런데 답답하고 궁금하고 얼른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친구들이 있다. 언제든지 제가 질문을 받고 서로 피드백을 교환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험 전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력 질주 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시험 전날에 제가 딱 판단을 했을 때 이 학생이 지금 집에 돌아가도 좋다. 지금 집에 돌아갔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면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일정 점수 이상의 그런 것이 확보가 되지 못하면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네, 확실해질 때까지 저는 보내지 않습니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태고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저의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수태고 시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자료 화면 속에 들어가 있었던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혹은 학원 대표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수업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강사 유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